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는 올드머니룩. 이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패션을 뜻합니다.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공식 석상에서의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의 패션은 명품 로고가 드러나는 화려한 제품보다는 우아하고 수수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옷과 가방 등을 매치해 올드머니룩의 정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보단 자연스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귀티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귀티 나는 건 단지 매력적인 외모와 성격 때문일까요? 사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특징에는 말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 특히 상황에 딱 맞는 매력적인 언어 선택. 소개팅에 나가거나 팀을 이끌거나 환자에게 설명할 때도 사소한 차이지만 남다른 언어는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주는 한 끝이 됩니다. 그럼 그 한 끝을 높여주는 매력적인 화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귀티 나는 마법의 언어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명확히 부여하라. 한 연구에서 옷의 아이들에게 귀찮은 정리정돈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때 A그룹에서는 단순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그룹에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주자 훨씬 많은 아이가 정리정돈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유능하며 한 분야 전문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를 평소에 잘 활용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에 더 집중하고 그 대화를 기분 좋게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앞말을 받아 질문하라. 처음 소개팅을 할 때 많은 질문이 오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양하고 새로운 질문보다 앞에서 상대가 답한 내용에 계속해서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상대가 나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후속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은 두 번째 데이트를 요청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짜증나겠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관심과 경청하는 태도가 표현됩니다. 부사장이 45분이나 늦었다니 믿기지 않네.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니 진짜 짜증났겠어. 고객 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세부 사항을 이해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응할 예정임을 보여줍니다. 고객님, 음식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식은 채로 드셔야 했다니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배달업체와 긴밀히 논의하여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 방식은 타인을 설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적인 아우라를 만들어줍니다.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는 올드머니룩. 이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패션을 뜻합니다.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공식 석상에서의 패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의 패션은 명품 로고가 드러나는 화려한 제품보다는 우아하고 수수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옷과 가방 등을 매치해 올드머니룩의 정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보단 자연스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귀티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귀티 나는 건 단지 매력적인 외모와 성격 때문일까요? 사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특징에는 말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 특히 상황에 딱 맞는 매력적인 언어 선택. 소개팅에 나가거나 팀을 이끌거나 환자에게 설명할 때도 사소한 차이지만 남다른 언어는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주는 한 끝이 됩니다. 그럼 그 한 끝을 높여주는 매력적인 화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귀티 나는 마법의 언어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명확히 부여하라. 한 연구에서 5세 아이들에게 귀찮은 정리정돈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때 A그룹에서는 단순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그룹에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주자 훨씬 많은 아이가 정리정돈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유능하며 한 분야 전문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를 평소에 잘 활용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에 더 집중하고 그 대화를 기분 좋게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앞말을 받아 질문하라. 처음 소개팅을 할 때 많은 질문이 오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양하고 새로운 질문보다 앞에서 상대가 답한 내용에 계속해서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상대가 나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후속 질문을 많이 던진 사람은 두 번째 데이트를 요청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짜증나겠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관심과 경청하는 태도가 표현됩니다. 부사장이 45분이나 늦었다니 믿기지 않네.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니 진짜 짜증났겠어. 고객 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세부 사항을 이해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응할 예정임을 보여줍니다. 고객님, 음식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식은 채로 드셔야 했다니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배달업체와 긴밀히 논의하여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 방식은 타인을 설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적인 아우라를 만들어줍니다.